박사님, 요즘 자주 화장실을 가게 돼서 외출도 꺼려집니다. 밤에도 두세 번씩 깨고 잔 것 같지도 않고요. 몸도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느낌이에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민감한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하루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외출은 줄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됩니다. 결국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점점 움츠러들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준 박사입니다. 올해 81세이며 지난 50년간 생리기능 회복과 재활의학약 분야에서 수많은 중장년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부품의 조합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집합체입니다. 단지 그 회복의 길을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년 전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었지만 조용히 아주 작게 말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찾게 돼요. 잠도 자주 깨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순환과 에너지축이 흔들린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실천부터 권해드렸습니다. 몸의 중심선을 따라 단 두 곳의 혈자리를 매일 몇 분간 자극하는 것. 그 결과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날이 생겼고 작은 외출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혈자리 두 곳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복부의 깊은 곳에서 방광과 생식 기능의 균형을 회복해주는 중극혈. 두 번째는 하체의 기혈을 북돋아 체력과 활력을 끌어올리는 족삼리혈입니다. 이 두 자리는 매일 단 3분만 정성스럽게 눌러주어도 밤중 소변으로 자주 깨는 문제, 낮 동안의 기운 부족, 점점 줄어드는 생기와 활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 몸을 믿고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몸이 다시 안정을 찾고 내면의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작은 기적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몸의 손을 다시 잡아주세요. 박사님, 요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밤에도 두세 번씩 깨다 보니 숙면을 못하고 낮에도 피곤해요. 외출할 때도 늘 걱정이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한 노화나 전립선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몸의 에너지 흐름과 연결된 어떤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밤에 자주 깨는 야간요, 낮에도 잦은 소변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위축감과 자신감 저하는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항상 먼저 이 혈자리를 확인합니다. 바로 중극혈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본 중극혈의 역할, 중극혈은 배꼽에서 약 4촌 아래 하복부 중심선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자리를 방광의 문, 즉 몸속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와 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생명 에너지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며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자궁 및 생식 기능과도 연결된 핵심 부위입니다. 중극혈이 막히거나 냉해지면 잦은 소변, 요실금, 배뇨 시 잔뇨감, 소화불량, 피로감 등 다양한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반대로 이 부위의 기혈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방광 기능이 회복되고 몸의 아래 중심이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소변의 리듬, 수면의 질, 에너지 순환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서양 의학에서 본 중극혈의 해부학적 의의 현대 해부학적으로 중극혈이 위치한 하복부에는 방광, 요도, 전립선 남성,
자궁 여성, 그리고 하복신경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계가 집중되어 있으며 비뇨기계와 생식기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및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하복부의 온도가 낮거나 혈류가 정체되면 방광자극 증후군, 과민성 방광, 배뇨지연, 성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기능성 장애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하복부 마사지와 혈자리 자극이 방광의 민감도를 낮추고 배뇨 근육의 이완을 도우며 전립선 및 골반 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중극혈은 단순히 배 밑을 눌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몸의 하단을 조율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으며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출발점입니다. 왜 중극혈을 자극해야 하는가? 제가 실제로 중극혈 자극을 권한 많은 환자들 중 자주 밤에 깨고 외출을 꺼리던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는 심리적인 안도감입니다. 이젠 나갈 때 화장실 걱정을 덜 하게 됐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잔날이 생겼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며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삶의 리듬을 다시 잡아줍니다. 게다가 중극혈은 생식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몸의 하단에 뜻한 기운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도 함께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혈자리 중극혈을 매일 3분씩 눌러주는 행위는 단지 방광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축이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며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고 말해주는 내적 회복의 의식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혈자리를 몸의 문이자 삶의 중심을 여는 자물쇠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66세의 남성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정정하고 활기차 보였지만 진료실 문을 닫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2-3번씩 소변 때문에 깨고 낮에는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외출할 때마다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아무 데서나 잘 잤는데 요즘은 새벽마다 깨서 피곤이 쌓여요. 그래서 점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의 문제였고 삶의 리듬이 무너진 신호였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매일 자기 전 배꼽 아래에 위치한 중극혈을 따뜻하게 자극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그냥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요 하며 반신반의한 차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환한 표정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한밤중에 깨지 않은 날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화장실 걱정이 줄어드니 외출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이 변화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몸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중극혈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몸의 하단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편안하게 하며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중심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중극혈 자극법. 하루 3분 루틴, 이제부터 김 선생님이 매일 실천했던 중극혈 자극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치 찾기 중극혈은 배꼽에서 손가락 4개 아래, 복부의 정중앙 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눌렀을 때 살짝 묵직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 바로 그 자리가 맞습니다. 2. 준비 자세, 몸을 편하게 눕히거나 벽에 기대어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세요. 옷은 배 부분을 편안하게 풀고 손을 먼저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시작합니다. 방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3. 중극혈 자극 루틴 총 3분의 1 손끝으로 지그시 누르기 1분. 중지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중극혈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살짝 더 깊이 누르고 내쉴 때 천천히 힘을 뺍니다. 배 아래가 따뜻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계 방향, 원형, 마사지 1부 드유더베이게 마스이스이트. 손가락 이 3개를 모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복부 깊은 곳에 기운이 도는 느낌을 상상하며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3. 손바닥 덮기, 복식호흡과 함께 1분. 손을 다시 비벼 따뜻하게 한 뒤 양손으로 중극혈 부위를 포근히 덮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복식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배가 가라앉도록 호흡을 조절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뎌냈어. 실천 팁 하루 1, 2회. 특히 잠들기 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가 차가운 분들은 온찜질팩을 먼저 올려 3, 5분 예열 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배부른 상태, 식사 직후는 피해주세요. 생리 중이거나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극을 최소화하거나 손바닥 덮기 정도로 가볍게 하세요. 작은 습관, 큰 변화 중극혈을 매일 자극한다는 것은 단순히 혈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아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몸에게 괜찮아,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몰래 참고 계셨던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스스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요. 예전엔 시장도 혼자 잘 다녔는데 요즘은 몇 걸음만 걸어도 쉬고 싶어요.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특히 60대 이후의 분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 전체에 기운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욕도 줄고 다리도 시리고 활동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는 체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있고 그 불씨를 다시 깨우기 위한 핵심 혈자리가 바로 족삼리혈, 주산리쉐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본 족삼리혈의 기능, 족삼리혈은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에서 장수혈, 보양혈, 기혈의 중심이라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정강이뼈 바깥쪽에 위치한 혈자리로 비위, 피외의 기운을 북돋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경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족삼리를 기운이 모여들어 온몸을 살리는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다리의 무거움과 냉증이 해소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활동력이 올라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 기혈 생성 능력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족삼리를 꾸준히 자극하면 음식물의 흡수력과 소화력 향상, 그리고 생산된 기혈이 온몸에 고르게 퍼지는 순환 시스템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서양의학적 해석, 왜 족삼리는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해부학적으로 족삼리는 종아리 앞쪽 근육 부위, 즉 경골 외측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비복신경, 경골신경, 심층근막 및 림프순환 경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족삼리 자극은 이 부위의 혈관 확장, 말초신경 자극, 근육 이완을 유도하여 결국 하체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 피로가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하체 근육의 사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족삼리를 자극하면 하체의 펌프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서 전신 활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족삼리 자극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를 높인다는 결과도 밝혀졌습니다. 즉, 단순히 피로 회복뿐 아니라 자율신경 조절, 면역력 향상, 뇌기능 안정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족삼리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회복시켜준다. 저는 족삼리 자극을 매일 실천한 환자들이 입을 모아 다리가 가볍다고 표현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 느낌은 단지 물리적인 무게가 가벼워진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싶은 마음,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족삼리를 자극해보면 신기하게도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혈이 돌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족삼리 자극을 권해드린 수많은 분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세 여성 박영자님은 평소 자녀들을 돌보며 부지런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낙상 사고 이후로는 몸에 기운이 빠지고 식욕도 줄고 하루 대부분을 누워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밥맛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졌어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전에 좋아하던 텃밭 일도 손이 안 가요. 박 선생님의 가장 큰 걱정은 몸보다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의욕도 없어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귀찮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상태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기혈 순환이 정체되고 에너지가 아래로 꺼져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족삼리 자극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점심 먹은 후 다리 앞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딱 3분이면 됩니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딸이 옆에서 같이 해주니 따라하게 됐어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진료실 문을 열고 환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요즘은 점심 먹고 스스로 산책을 나가요. 밥맛도 조금씩 돌아오고 몸이 덜 무거우니까 기분도 한결 좋아졌어요. 그녀는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의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족삼리 자극은 단지 다리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순환을 회복하는 하나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족삼리 자극법,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분 루틴 족삼리 혈은 기구 없이, 약 없이,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가능한 혈자리입니다. 하루 3분, 매일 아침 혹은 점심 직후에 실천해보세요. 1. 족삼리 위치 찾기 무릎 아래 약 손가락 4개 정도 정강이 뼈의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 아래를 따라 손가락 넷을 세로로 놓고 바깥쪽을 살짝 눌렀을 때 묵직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 바로 족삼리입니다. 2. 자극 준비 자세 바닥에 앉거나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시행합니다. 손은 깨끗이 씻고 손끝을 살짝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차가운 방에서는 다리에 담요를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3. 자극 루틴 총 3분의 1 손끝으로 눌러주기 1분 중지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족삼리 부위를 천천히 깊게 눌러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누르고 내쉴 때 부드럽게 힘을 빼주세요. 너무 강하지 않게 기분 좋은 통증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형 마사지 1분 의료. 손가락 2-3개를 모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손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내 다리에 기운이 돈다는 상상을 함께 해보세요. 3. 가볍게 두드리기 1분. 손끝이나 손바닥으로 종아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무거웠던 다리에 생기가 돌고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의식하며 진행해보세요. 언제 하면 좋을까? 아침 기상 직후, 하루 시작, 전 활력 충전, 점심 후 졸릴 때, 기혈 순환 촉진 또는 외출 전 다리 피로 예방용으로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족삼리 자극을 식사 후 루틴처럼 실천하면 소화기능 개선, 손발 냉증 완화, 전신 활력 상승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분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누구나 기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빠진다고 해서 내 몸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족삼리혈을 부드럽게 눌러주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나를 돌본다. 내 다리는 아직 걸을 수 있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족삼리는 당신에게 다시 움직이고 싶은 힘을 되찾아줍니다. 매일 3분, 이 짧은 습관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개의 소중한 혈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복부 깊은 곳에 위치한 중극혈, 종지슈회은 우리 몸의 배뇨 리듬을 회복하고
밤새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앞쪽에 족삼리혈, 주산리쉐은 기혈을 북돋아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 다시 걸어보고 싶은 의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두 자리는 모두 복잡한 치료나 약 없이도 오직 당신의 손끝과 마음만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 3분, 그 짧은 시간이 밤에 자주 깨는 불편함을 줄이고 식욕 없는 나날을 조금씩 회복시키며 멈춰있던 몸과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중극혈과 족삼리혈을 눌러주는 이 짧은 습관은 단지 건강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는 다짐이고 내 몸을 다시 믿어보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조용히 참는 법을 배웁니다. 화장실 문제도 기력 저하도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주는 것이 오늘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단 선택입니다. 단 3분, 매일의 반복이 변환화를 만듭니다. 하루 3분, 배꼽 아래와 다리 앞쪽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그 손끝에 담긴 정성과 관심이 당신의 몸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이런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나누면 더 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부모님께, 배우자께,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밤마다 자주 깨는 분, 기운이 없어 외출을 꺼리는 분, 조용히 지쳐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3분의 습관을 알려주세요. 나이 때문에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들이 이 영상 하나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다시 잡아줄 때 몸은 언제든지 응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회복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